위 논문은 CBPR 2020년도에 소개된 논문이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피플이 없는 씬에서 3D로 피플을 제너레이션 한다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씬 언더스탠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봇이 인도어 씬에서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인도어 씬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필요합니다. AR, VR 환경에서도 가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3D 씬 언더스탠딩이 필수적이고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씬 언더스탠딩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3D 데이터셋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내비게이션 같은 상황을 들면 로봇이 인도어 씬에서 내비게이션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씬 언더스탠딩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위치해 있는지 또한 고려해야 될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없는 채로 씬 데이터셋이 많이 존재를 하고 실제로 사람을 그 씬의 데이터셋에 로케이팅 시키기 위해서는 매뉴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동화된 그런 씬에서 피플을 로케이팅하는 그런 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오토매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PPL이 뭐예요? 광고는 아니에요? 제가 피플을 피플? 네, 잘못 줄여서 쓴 아. 네, 그래서 이번 논문의 목표는 씬 안에서 3D 휴먼 바디를 내추럴하고 리얼리스틱한 휴먼 바디를 씬 안에서 제너레이션 한다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표이고요. 내추럴하고 리얼리스틱한 휴먼 바디라는 게 좀 추상적인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위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내추럴하고 리얼리스틱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플러시블한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는 플로팅, 즉 사람이 공간의 바닥이나 어디든 안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콜리전은 사람과 물체는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인터페네트레이션은 사람이 물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내추럴하고 리얼리스틱한 휴먼 바디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버시티인데요. 아무리 잘 생성된 휴먼 메쉬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같은 비슷한 동작을 가진 휴먼 메쉬를 제너레이션 한다면 이건 제대로 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휴먼 메쉬를 생성해낼 수 있는가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메쉬를 잘 생성해낸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씬에 알맞지 않은 휴먼 메쉬를 생성해내게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모델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씬과 그런 씬의 세멘틱과 그러한 정보를 모두 다 포함해서 휴먼 메쉬를 잘 제너레이션하고 있는가 또 고려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와 같은 이전 연구가 없었는가를 살펴보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리미테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먼 메쉬가 아닌 스틱 피규어로 아웃풋을 준다던가 아니면 쉐입이나 볼륨을 고려한 메쉬를 준다 하더라도 좀 정확하지 않은 볼륨으로 아웃풋을 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씬과의 그런 인터랙션을 고려했을 때 컨택 인포메이션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바디 쉐입이 없다면 이 바디 쉐입 파라미터가 빠지게 된다면 이 바디가 잘 생성된 바디인지도 측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 논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널 VA를 사용을 해서 바디를 생성해내는 모델을 제너레이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오메트리 어웨어 피팅이라는 옵티미제이션 스텝을 추가로 넣어서 좀 인플러시블한 그런 바디가 생성이 됐을 때 그거를 필터링 할 수 있고 좀 더 리파인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어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러면 씬과 휴먼은 어떻게 3D로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3D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씬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 이 논문에서는 뎁스와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정보만으로 모든 씬 정보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XS라는 변수를 보시면 뎁스와 세멘틱스를 그냥 컨캐티네이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먼 바디를 이제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 하냐인데 실제로 휴먼 바디 메쉬를 구현을 하려면 많은 벌텍스가 필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하는데 이를 쉽게 로우 디멘저널한 파라미터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심플엑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플엑스를 사용하게 되면 포즈나 쉐입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메쉬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키포인트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게 메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게 모두 디퍼런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 네트워크에서 학습도 가능하고 옵티미제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플엑스에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쉐입 파라미터인 베타는 이렇게 10디멘전 그리고 심플과 다른 심플엑스는 심플의 익스텐션 버전이기 때문에 바디와 핸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포즈 파라미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 포즈 파라미터는 32디멘전 그리고 핸드 포즈는 왼손 오른손 12개씩 해서 24개 그리고 각각 메쉬에 대한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매트릭스까지 해서 총 75개의 디멘전으로 이 사람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고요. 이 논문에서는 S1 네트워크와 S2 네트워크 두 개의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네트워크는 모두 공통적으로 컨디셔널 VA를 사용하고 있고 먼저 S1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주어진 씬과 그리고 주어진 휴먼 레프레젠테이션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레이트 스페이스인 그 Z를 배우고 그 Z를 다시 디코더를 거쳐서 예측된 그 휴먼 벡터를 아웃풋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와 이제 나중에 로스를 재게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씬과 휴먼을 모두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조인틀리하게 인퍼를 한다는 점에서 S1 네트워크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S2가 어떤 점이 다른지 보면 이제 S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인풋이 다르죠. 이 XH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S1 네트워크와는 달리 S2 네트워크는 이 XH라는 피처를 글로벌 피처와 로컬 피처로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75디멘전짜리에서 맨 처음에 트랜스레이션 벡터만을 사용하고 나타내는 게 바로 글로벌이고요. 그 후에 나머지 모든 피처들을 로컬 피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글로벌 피처, 즉 트랜스레이션이니까 이 메쉬가 주어진 씬 안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먼저 학습한다는 것이 이 S2 네트워크고요. 그렇게 트랜스레이션이 학습이 되면 그 위치에서 나머지 로테이션이나 쉐입 파라미터를 좀 더 로컬하게 나누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합쳐지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게 S2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씬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레진넷 프리트레이닝된 레진넷을 사용했습니다. 위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로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로스를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먼 씬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휴먼에 대한 로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잘 제너레이션 된 휴먼 메쉬가 씬과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에 관련된 로스도 두 개 다 필요한데요. 처음에 이제 휴먼과 관련된 로스는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리고 VA에서 사용되고 있는 KL 다이버런스, 그리고 V포절 로스, 그리고 휴먼 씬 인터랙션과 관련해서는 콜리전 로스, 콘택트 로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XH의 디멘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피처, 로컬 피처 이렇게 나누어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리컨스트럭션 룩스에서도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해를 해보면 글로벌 피처는 결국 글로벌 트랜슬레이션이고 로컬 피처는 글로벌 로테이션, 쉐입, 포즈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 포즈는 바디 포즈와 핸드 포즈로 좀 더 디테일하게 포즈 파라미터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글로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VA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션에 대한 로스 또한 리컨스트럭션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한 리컨스트럭션 에러도 후에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KL 다이버전스는 여기 보시는 Q 디스트리뷰션, 즉 X를 할 때 G를 구하는 그 인코더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G가 해당하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가져야 한다는 KL 다이버전스라는 메트릭을 사용해서 로스를 측정하고 있고 여기서 해당하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로컬이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 즉 S2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KL 다이버전스 식입니다. 다음은 V포절 로스인데요. 우선 V포절 로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V포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포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플 방법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포즈와 자연스러운 쉐입에 대한 모든 파라미터들이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VA에서 아무리 팔이 꺾인 좀 부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와도 이렇게 V포절 로스를 통해서 이미 학습되어진 디스트리뷰션에 맞게 생성되어야 한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포즈를 좀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그 휴먼씬 인터랙션 로스인 컨택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택 로스 같은 경우에는 바디 메쉬가 씬 메쉬와 가장 디스턴스가 가까워야 한다라는 개념을 전제로 만들어진 로스이고요. 이때 모든 휴먼 벌텍스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정된 예를 들어 씬과 컨택할 확률이 높은 손이나 발, 다리,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한 벌텍스에 대해서 모든 씬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라는 점을 기준으로 컨택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씬에 대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휴먼 메쉬와 좀 거리가 떨어진 씬 벌텍스도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거리는 좀 영향력을 낮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우 함수는 이러한 에러 펑션을 사용해서 좀 멀리 떨어진 씬 벌텍스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콜리전 로스인데요. 콜리전 로스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람이 이렇게 오브젝트에 통과되는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스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매트릭은 SDF라는 매트릭인데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어떤 위치의 좌표를 나타내고 이 오메가가 어떤 영역을 나타낼 때 이 X가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영역의 바운더리까지 디스턴스를 리턴하게 되고 만약 이 X가 영역 밖에 있으면 그냥 0을 리턴하게 돼서 결국 이 로스를 사용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영역 밖에 있을수록 0이 되겠죠. 로스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 현상을 줄이는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SDF 매트릭은 이런 메쉬의 인터페네트레이션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데서 대부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마친 후에 아무래도 VA가 완벽하게 좋은 제너레이션된 휴먼 메쉬를 아웃풋으로 나타낼 리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을 한 번 더 깔아서 좀 더 그 포즈와 쉐입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보다는 휴먼 씬 인터랙션 로스를 좀 더 많이 줘서 씬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피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리절트인데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씬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앉아 있거나 옆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뭐 고개를 허리를 숙이는 듯한 그런 씬 메시가 잘 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침대라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침대에 올라가려고 하는 좀 다이나믹한 메시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before는 그 아까 마지막에 추가됐던 옵티마이제이션 레이어가 추가하지 않았을 때와 추가한 후인데요. 다음과 같이 침대에 이렇게 인터페네트레이션 된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다리도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개의 사진은 페일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페일러 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팅을 거쳐도 페일러 된 케이스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인데요. 프록시 E라는 데이터셋과 mp3dr이라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추럴하고 리얼리스틱한 VR 환경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매트릭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다이버시티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 매트릭을 사용해서 뭘 평가하려고 하냐면 얼마나 다양한 휴먼 메시가 제너레이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타임에서 모두 제너레이션된 휴먼 메시를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20개 정도의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 클러스터의 뭐 사이즈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다이버시티가 존재하는지를 매트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피지컬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이 물체와 휴먼 간의 거리, 콜리전이나 컨택 인포메이션을 이밸류에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특이한 건 유저 스터디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에게 결과를 이미지로 나타내서 보여주고 얼마나 잘 메쉬가 생성된 것 같은지 1부터 5점 사이에 스코어를 주는 방식으로 유저 스터디를 했고요.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베이스라인과 S1, S2 네트워크 그리고 각각의 그 휴먼씬 인터랙션 로스를 사용했을 때 안 했을 때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기로는 베이스라인보다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왜 S1과 S2를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로 나눠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결과도 사실 S1 네트워크가 좋을 때도 있고 S2 네트워크가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써야 하는지 그 둘 간의 네트워크의 비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소개드렸던 세 가지 매트릭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엔트로피와 그리고 클러스터 사이즈를 했는데,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다이버시티가 높다는 거고,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통일화된 메시가 아니고 다양한 메시가 생성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가장 큰 값이 자신들이 제안한 S1과 S2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졌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피지컬 매트릭 같은 경우에도 넌 컬리전 스코어라는 건 뭐 전체의 휴먼 벌티스에 대해서 얼만큼 콜리전이 없는지, 그리고 컨택 스코어는 또 전체 메시에 대해서 얼만큼 컨택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매트릭을 설정했고, 그리고 유저 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베이스 당연히 그라운드 트루스, 즉 실제로 씬 안에서 사람이 행동한 그 장면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3D에서 이렇게 제너레이션 모델 중에는 자신의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클루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은 3D 씬 안에서 자연스러운 포즈를 가진 3D 휴먼 바디를 생성해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이것을 컨디셔널 VA를 사용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두 개의 데이터셋 그리고 다양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사용해서 평가했다고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리얼리스틱하고 익스프레시브하고 인터랙티브한 휴먼 바디를 시멘틱하고 피지컬하게 플러시블한 웨이로 잘 생성을 해냈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논문의 태스크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시 하나? 여러 명의 사람에 대해서도 한 씬에 올릴 수 있는. 음, 제가 알기로 여러 명의 사람의 메시를 만들어내서 예를 들면 아까 S2 네트워크에서 트랜슬레이션을 먼저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된 그 위치에서 로컬 피처는 따로 학습이 되는데 그 다양한 로컬 피처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다양한 로컬 피처를 여기에 적용을 해서 같은 위치에서 다양한 위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씬에서 여러 가지 휴먼 위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 그러니까 메시가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다이나믹이 있는 메시가 형성되는 데가 아니고 한 씬에 뭐 두 명이 나타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다시 공유해줄래요? 네. 그지 마. 아직 질문 안 끝났어. 마지막 슬라이드처럼. 뭔가 로스에서는 휴먼 인터랙션? 사람 간의 그런 거에 대한 로스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약간 지금 인풋하고 아웃풋 이 시스템에서 그 트레이닝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인퍼런스에서 그러니까 어떤 프로블럼 셋업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발표했던 논문 같은 아니 그걸 여기 경우는 없어요? 그 PPT에서. 제 생각에 이 XH가 인풋인데 이 인풋이 인퍼런스 할 때? 근데 사람을 생성하는 거라면서 이게 인풋이면 이미 있는 거 인퍼런스 할 때는 씬만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보지 못한 씬에 대해서만 들어가게 되고 인퍼런스 타임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심플 X에서 생성해낸 랜덤으로 생성해낸 이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아니 인퍼런스 트레이닝 말고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때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써요? 테스트 타임은 저기 뒤에 인코더 떼고 저는 GH 김지현 학생한테 테스트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씬 딱 주어지면 그냥 아비트러리하게 그 씬에서 사람을 다 파핑업하는 그 태스크인 거죠? 네. 제 생각에는 VA가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고 네. G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G가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G는 실제 인퍼런스 할 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랜덤 샘플링 하는 거 아니에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아까 쓴 것처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걸로 맞췄으니까 거기다가 해서 샘플링하고 씬이 컨디션으로 주어지고 그럼 리컨스트럭션 되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간단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인퍼런스 타임에 반 잘라서 사용하는 그 데스크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 그러면 되지. 이거 논문을 네. 본인이 읽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난 스테이지 2는 좀 이해가 잘 안 가. 어떤 부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인퍼런스 할 때 스테이지 2는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XGH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하는 거.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씬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써요? 스테이지 2는?
그걸 지금 아까 왜 S1과 S2를 왜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가 지금 S1 네트워크, S2 네트워크의 구조를 지금 인퍼런스 할 때 어떻게 쓰는지가 언더스탠딩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우선 S1과 S2를 나눈 이유는 씬과 휴먼이 전체적으로 조인트가 되었을 때 이걸 한 번에 인퍼런스를 하느냐 아니면 트랜스레이션 T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고 캐스케이드. 네, 학습된 그 T를 가지고 나머지 로컬 피처를 같이 학습을 해서 좀 더 정확한 T를 구성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누는 것 같고. 잠깐만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거를 S2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가 있고 두 번째 스테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를 먼저 학습하고 픽스한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를 따로 트레이닝이에요? 조인트 네. 트레이닝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인퍼런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S1하고 S2를 한 이유는 더 간단하게 논문에서 베이스라인에서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할 때 그것만 이겼다고 해서 그냥 끝난다라기보다는 더 스트롱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여러 개 제시를 했는데 그런 거 사이에서 이제 비교를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냥 그 네트워크를 두 개의 베리언트를 독립적으로 그냥 제시를 한 거 아닐까. 근데 약간 실험 결과 아까 봤듯이 뭐가 좋은지 약간 애매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얘기는 스테이지 2가 반드시 필요하냐라는 거에 오히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거 다 필요 없고 S1이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가서 결국에 유저 스터디 할 때 보면 S1만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논문 스토리라인이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캐스케이드하게 나눠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연구 가설을 세우고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한 거지. 저번 시간에 그 디바이드 앤 컨커 얘기 나왔듯이 글로벌을 먼저 크게 잡고 그다음에 로컬을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모델링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모델 그 트레이닝 하는 거에 뭔가 표현이 좀 잘못됐다든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S1은 그냥 결국 유저 스터디에 S1만 사용했다. 네, 그런 것 같고 그냥 제가 추리했을 때 그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레지넷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썼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서 레지넷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썼다는 얘기예요? 씬을 인코더링 할 때 레지넷 구조를 사용했고. 구조를 사용해서 피처를 뽑아냈다. 아 근데 프리트레인드는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이미 프리트레인이 된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불러와서 그러니까 어드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을 그러니까 프리트레인을 하면 네, 데이터셋이 네, 있어요. 이미지넷. 네. 지금 XS의 그런 피처가 뭐예요? XS의 인풋 구조가 뭐예요? 뎁스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건 채널이 안 맞잖아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은 채널이 뭐 최소한 20 클래스나 뭐 200 클래스 막 이럴 거고 네, 그다음 뎁스 맵 이렇게 있고 근데 스택해서 컴피테이션 했다며 그럼 채널이 3채널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프리트레인드 그래서 제가 알기로 파인 튜닝 거쳐서 추가한 걸로 인풋분 네. 디멘션 바꿔서? 네. 6대 정도 파인 튜닝 거쳐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쓴 게 아니었어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 다른 얘기는 그 부분의 설명이 또 빠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매크로 그 로우 펑션 그거 설명을 그냥 모르듯이 쓱 넘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 펑션이 어떤 형태로 생겼다라는 피규어라도 여기 제시를 해야지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로우 펑션 이거는 한번 찾아봤었어요 혹시? 네, 찾아보는 그림도 봤었는데 이해를 아직 잘 못해서 다음에 시간 네네. 로우 펑션이 약간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0인 데는 0이고 나머지 끝에는 이렇게 꺾여서는 그 그레디언트가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약간 로버스트 펑션 중에 하나라서 에런놈이나 엘트놈에 비해서 에런놈이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어디서나 그레디언트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에러가 커도 그레디언트 똑같이 주고 에러가 작아도 그레디언트 똑같이 주는데 이 로우 펑션은 로버스트 펑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러가 크면은 그레디언트를 조금만 줘.
그리고 에러가 적당히 작을 때만 그레디언트를 크게 줘서 옵티미제이션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러가 적당하게 그 어떤 바운드 내에 있어야지 우리가 사용할 만한 좋은 데이터고 에러가 너무 크면은 아웃라이어일 확률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고려하면 오히려 옵티미제이션이 깨질 거다. 약간 그런 과정이 들어간 펑션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매크로 하고 용어는 조금 이런 거 비슷하게 생긴 펑션 개형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이름도 되게 복잡하고 로렌츠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카르보니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엔 다 펑션 개형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의 그레디언트의 스피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C는 스텝을 쓰고 근데 난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게 뎁스맵을 쓰면은 뎁스맵에서 3D 포인트를 이렇게 딱 그 핀포인팅해서 올려놓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지가 약간 좀 궁금한데 그럼 하나의 카메라가 딱 주어진 상태에서 그 카메라 내에서 씬 어디에 있을지 그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씬을 인코딩하는 방법 중에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3D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에 딱 잡히는 그 뎁스맵 그것만 쓰는 거 같은데 저도 궁금했던 게 이 만약에 컨택런스 같은 경우에는 볼텍스 씬에 대한 볼텍스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잠깐만 미안해요.